해봅시다. 자, 이 발표는 TBRT NKSL 국제던데요. Text-Based Language Teaching in Korean Classroom Context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국제터입니다. 서브타이틀도 있는데 Promoting Learner Engagement During Task Performance. 근데 그냥 이제 Learner Engagement에 그냥 관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저자는 두 분 계신데 김유진 교수님이랑 이제 강상희 이제 박사과정생 분이신 것 같아요. 그분은 이제 조지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계십니다. 자, 일단 이거를 그냥 요약해서 보자면은 이거예요. The parent review paper demonstrates how important task design and task implementation factors are for promoting successful TBLT, particularly from learner engagement perspectives.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그냥 리뷰 페이퍼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중요한 키워드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Test Design, Task Implementation Factors, and Learner Engagement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냥 이제 주제 들어가기 전에 보면은 저는 이제 가끔씩 연구 주제를 볼 때 누가 이제 가장 중요한지를 좀 보게 돼요. 그래서 로드 앨리스라는 분은 이제 여기 이렇게 이분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거기에 계신 분이고 마이클 롱이라는 분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고요. 마르틴 바이게이트. 이 세 분들이 이제 TBAT에서 좀 영향력이 있는 것 같다. 적어도 이 논문에서는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학자분들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목차를 볼게요. 목차는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회색 박스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TBLT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이제 블루 박스 여기에서는 이제 본문, 약간 바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마지막 빨간색 박스에서는 이제 그냥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으로 이제 볼 부분은 이건데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답변을 할 수 있으면은 이 프레젠테이션을 제대로 보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So, what is a task? What is TBLT? How can you design syllabus with TBLT? 다른 이제 종류들이 있는데 TBLT, TRLT, TSLT. 네, 이거를 제대로 답변할 수 있으면 합격 목걸이. 없으시면은 혐오스럽네요. 탈락. 아무튼 자 들어가 볼게요. 태스크입니다. 태스크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게임 퀘스트 같아요. 이렇게 그냥 뭐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랑 비슷하게 태스크는 그런 것들이다. 그렇다면은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 부분. 여보, 나 물 좀 갖다 줘. 이게 과연 태스크일까요? 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broad definition, 좀 이제 태스크를 넓게 보는 정의를 따른다면은, 이거는 태스크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a task includes both activities that involve language use and those that do not require the use of language. 여기서 뭐 딱히 가져다 오는데 language 쓰지는 않지만, 태스크라고 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뭐, 페인팅 어 펜스도 이제 태스크라고 볼 수 있으면 이것도 태스크겠죠. 근데 한편 다른 편에서 이제 좀 이걸 좁은 의미로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태스크라고 말하기 어렵겠죠. A task is an activity in which learners engage in language use which resembles the real world communicative activity. 왜냐하면은 이제 좀 이 협의에서 보면은 이게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뭐 물 갖다 주는데 언어를 사용할 그런 건덕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은 이거는 태스크가 아니다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뭐 좀 이제 여기 큰 두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는데 이게 태스크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로 정의가 될 수 있어요. 여러 학자분들이 이렇게 정의 내려놨고 그거 자세히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은 우리가 TBLT를 다루고 있는데 이제 랭귀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정의가 더 맞을까? 생각해보면은 브라드보다는 네로가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 약간 북챕터에서는 이 앨리스 쪽으로 좀 기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식으로도 이제 태스크를 정의할 수 있는데 이게 시간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군인들 이렇게 막 회의를 하듯이 작전 회의 하듯이 하나의 워크 플랜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학생들이 그 태스크를 받았을 때 실제로 하는 걸 그거를 태스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분들이 이제 하나의 계획을 세우는 거, 그때부터를 태스크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학생들이 받아들였을 때부터 그 뭔가 하는 거를 태스크로 볼 것이냐, 이렇게 하나 선을 그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누군가요, 지금? 학생인가요? 아니면은 선생인가요? 자, 우리들은 교사이기 때문에 이제 태스크 as work plan으로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대충 이제 여러 가지 정의를 봤으니까 이 성질을 좀 보도록 하죠. For criteria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태스크냐 아니냐 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the primary focus is on meaning. 그러니까 이거 PBLT 하기 전에는 그냥 여러 가지 맨날 이제 형태, форм만 봤으니까 이게 좀 그것보다는 이제 의미, 우리가 이제 의사소통하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걸로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number one. meaning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 Number two, there is some kind of gap.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태스크를 할 때 자신들의 수준보다 좀 더 높은 데를 향해서 가야겠죠. 그런 갭이 있냐 없냐. 세 번째, 아니면 그냥 뭐 작업 운동 하는 거였죠. 근데 태스크라는 건 이제 그 갭이 있어야지 뭔가 배우는 게 있으니까. 있어야 된다. 자, 세 번째, learners rely mainly on their own linguistic and non-linguistic resources. 그러니까 이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다. 뭐 태스크 하려면 일단 다 한다. 자, number four, there is a clearly defined communicative outcome. 자, 이제 태스크를 수행했을 때 명확한 이제 의사소통 결과가 있느냐 없느냐로 이제 태스크인지 아닌지를 확인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task features들에 대해 볼 텐데요.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자, information exchange, expected outcome, convergence가 있는데요. information exchange부터 보시면은 이게 한 방향으로 이제 정보가 전달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두 가지 상호 교환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expected outcome을 주면은 이게 close냐 아니면 open이냐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뭐 open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글쓰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close 그리고 close라고 하면 이제 그냥 질문 주어졌을 때 그냥 답변하는 거 아니면은 뭐 이제 여기 밑줄 친데 빈칸 채워넣으셔 이러면은 이제 특정한 답변이 나와야 되니까 그것도 close라고 볼 수 있겠죠. Number three, convergence에서 다루는 거는 이제 이게 우리가 토의를 하느냐, 토론하는 거냐, 이런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토의할 때는 한 가지 이제 방향으로 딱 이제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아르규멘트 할 때, 뭐 이렇게 디베이트 할 때는 다른 사이드에서 이제 disagree 하니까 이제 컨버전스 그런 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겠다, 테스크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 예시를 보면요. 이제 학생 한 명한테는 이거를 주고 다른 학생들한테는 이걸 주는 거예요. student A, student B. 그리고 얘네가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정보가 주어졌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너 짝꿍이랑 좀 디스커스 해라.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 이런 빈칸들을 좀 채우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writing에서는 이제 뭐 쓰는 거죠. In page write text message in Korean about your spring break trip and make a plan for the upcoming weekend. 뭐 이렇게 하라. A, B 너네들 같이 이렇게 잘 꼼짝꼼짝 해서 잘 해봐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배운 게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제 그럼 이게 태스크냐 아니냐 네 가지 기준으로 보면은 첫 번째 이게 실제적인 미니 포커스냐 그쵸? 맞죠? 이거 우리 뭐 문법에 대해서 막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특정한 문법으로 이제 한 게 아니니까 위험어도 있는 것 같고 미니 포커스 당연하죠? 네. 세 번째 인포메이션 익스체인지 하면은 네 이렇게 그 정보 교환해야지 이거를 과제를 수행할 수 있으니까 야, 스튜던 뭐 A야 너 뭐 알고 있어? 스튜던 B 너 뭐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정보 교환해줘야 인포메이션 익스체인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컴뮤니케이티브 아웃컴 하면은 당연히 얘네들이 이제 이러한 식으로 정보 교환을 하면서 이 특정 과제를 수행하면서 의사소통해야 되니까 아웃컴 특정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을 또 보면은 인포메이션 디렉션에서는 보면은 원웨이보다는 투웨이가 맞겠죠? 왜냐하면 서로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정보 교환하니까 투웨이다. 두 번째 outcomes openness 이거는 오픈이랑 클로즈 둘 다인데요. 보면은 스텝 2에서는 이제 이거 그냥 빈칸 채우기니까 약간 클로즈라고 볼 수 있고 스텝 3에서
실제로 장문할 때, 글쓰기 할 때는 이제 오픈이라고 볼 수 있겠고. 세 번째, 컨버전스를 보면은 이 두 명이 하나의 공통된 결론에 이르러야 되니까, 네, 컨버전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TBLT. 자, preliminary 들어가 볼게요. TBLT는 이제 배경이 어떠냐.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그 form structure based teaching, 그리고 문법 요소나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해서 배우니까 짜증나잖아요. 타도가 대상이다. 이게 이 방식이 맞다. TBLT는 그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An approach to language education in which students are given functional tasks that invite them to focus primarily on meaning exchange and to use language for real-world, non-linguistic purposes.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functional task로 가야지. structure task 하지 말고. meaning exchange 해야지. form focus 하지 말고. real world 해야지. 뭐 이제 뭐 가정에 뭐 어떤 상황 과정에서 하는 것보다 real world로 해야지. 그런 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가자 이건. 자, 그럼 TBLT의 네 가지 요소를 보면은 TBLT as a need-based approach. 학생들이 필요에 따라서 뭔가 하자. 그냥 선생님들이 이게 학생들이 필요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학생들의 이제 니즈에 따라서 한다. Three-phase procedure이 있는데 이제 이거를 implementation 할 때 before, after가 있겠죠. 그리고 ongoing이 있고 그전에는 이제 이렇게 힘없다가 열심히 이제 월크아웃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세지는 그런 프로시저가 있다. 세 번째는 디스커버리인데 어, 학생들이 스스로 이제 발견을 하는 과정을 겪게 해주라 라는 게 있어야 있고요. 네 번째 이거는 하나의 프로세스다. 태스크 수행하는 게 하나의 프로세스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엘리멘트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쓰리 페이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식이고요. 프리 태스크, 언 태스크, 포스트 테크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뭐 하고 있고, 스튜던트들이 뭐 하고 있고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부분은 테스트 베이스 TBLT에서 여러 가지 종류 보여주는 건데요. TBLT, TRLT, TSLT 있는데 이 각각의 알파벳이 뭐냐? B는 based, R은 referenced, S는 supported인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이렇게 표가 주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이 인스트럭션이랑 어세스먼트에 얼마나 태스크가 중요한지 그거에 따라서 이 트렌드가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BLT는 다 이거에 기반한 태스크에 베이스드 하는 거고 TRLT는 이제 가르칠 때는 별로 이제 관심이 없다가 이제 평가할 때 좀 이제 관련이 있다. TSLT는 이제 좀 그냥 참고하는 수준, 이제 완전히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둘 다 참고하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TBLT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7가지 이제 단계 있는데 이 단계들은 뭐 별로 특별할 건 없다고 봅니다. 뭐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커리큘럼 구성하는 그 단계에 따르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Needs analysis, target test types, pedagogical test, sequencing test, appropriate methodology, and pedagogy assessment, program evaluation. 그냥 이거죠. 이제 태스크, 이거 1은 태스크 만들기 전에 이제 니즈를 먼저 분석해야 된다는 거고, 이제 2, 3, 4는 이제 태스크 만들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플래닝 한다는 거죠. 5번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구현할 건지 결정하고, 만약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제로 구현을 하고, 티칭을 하고, 그 다음에 6번째 단계에서는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교육이 끝났을 때, 교수가 끝났을 때, 이제 프로그램을 끝난다. 별거 없죠? 자, 이제 본문 바디 쪽으로 가면은 TBRT and engagement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engagement가 중요한 이제 핵심 개념이죠. engagement는 이제 그냥 일단은 정의를 보죠. engagement, a state of high intention and involvement 라고 쉽게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각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겠죠. cognitive, behavioral, emotional, social 이렇게 있는데 cognitive engagement를 보면은 그게 mental effort 얼마나 이제 신경 써서 했냐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겠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측정하는 방식은 for focus episodes, language related episode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language related episode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두 학생이 이제 태스크하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가 선생님이다. 아버지는 선생님이었다. 현재 아니고 과거 이렇게 그 어떤 언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다루는 이제 에피소드가 있을 때 그걸 랭귀지 릴레이드 에피소드라고 하는 겁니다. Behavioral engagement는 이제 얼마나 시간을 그 태스크 하는데 활용했느냐. 로 이제 측정할 수 있겠고, Emotional engagement는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다. 그리고 Social engagement는 이제 서로 간에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짝꿍이랑 어떻게 잘 하는지를 보는 거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Test Design and Implementation Variables Investigated in Classroom Interaction Studies.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이제 TBLT 뭐 교실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설정하는 거죠. 교사들이 뭐 이제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교사들이 어떻게 구현하는가에 따라서 이런 이제 다른 변수들이 생기는데 이 변수들 우리가 하나의 워크 플랜으로 짰을 때의 그냥 독립 변수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실행하고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티칭하고 했을 때 나타나는 이제 이거는 이제 dependent variable이 되겠죠. 뭐 어떻게 그 결과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nteraction of features during test performance 이런 것도 아까 봤던 거 engagement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겠고요. linguistic performance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태스크해서 나타난 이제 linguistic outcome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측정할 수도 있겠고 랭귀지 러닝 학생들이 얼마나 배웠느냐 뭐 이런 걸로 테스팅 포스트 테스트 메모해서 볼 수도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뭐 이런 것들 learner factor도 이 가르칠 때에 이제 개입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TBLT가 이제 된다. 근데 이 논문에서 보는 것들은 세 가지 주요 팩터들을 보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팩터들을 보려고 이제 할 때 이제 리뷰한 논문들이 이렇게 된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 정도 리뷰했네요. 가보죠. 인디비주얼이랑 콜랩. 자, 단독으로 이제 태스크를 수행하는 거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Think Aloud 프로토콜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제 어떤 학생이 이제 태스크를 수행하고 있을 때 그냥 혼자서 이제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까서 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말해줘라 하고 했을 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Not possession but existence is going to be so the honor fact ending for 있다 for existence is 계세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측정하고 만약에 이제 서로 콜라보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이런 인터랙션 데이터를 볼 수 있겠죠. So it would be 남편 would you use would you use 께서는 to honor her husband 께서는 뭐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하는 거 데이터 우리가 수집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그 팩터에서 중요한 거는 이거죠. The more interaction, the more acquisition. 더 많이 상호작용할수록 더 많은 습득을 하더라. 그래서 개인이랑 이제 콜라보를 봤을 때 콜라보에서 더 많은 이제 랭귀지 릴레이 에피소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게 포스트 테스트를 해보니까 더 많은 어휘를 습득했더라.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만약에 학생들이 혼자 개인 태스크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 synchronous written corrective feedback 만약 피드백을 이렇게 주면은요 콜라보 하는 것만큼 좋은 효과를 보더라라는 거. 그래서 결국엔 뭐냐 인터랙션 많이 있으면 상호작용 더 많이 할수록 습득이 더 많이 나더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팩터는 인터로큐터 이펙트. 그래서 누구랑 상호작용하는지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짝꿍이 뭐 어떻게 이제 페어링 되느냐가 중요한 건데 두 가지 볼 수 있겠어요. Proficiency level 그리고 Heritage status. Proficiency level은 이제 두 학생들을 같은 레벨로 이제 짝을 맺을 거냐 아니면은 이제 좀 레벨 다른 식으로 짝을 맺을 거냐 이건데 핵심은 그냥 이 수준이 더 높은 학생이랑 맺어졌을 때가 더 효과적이더라. 왜냐하면 그 수준이 높은 애가 더 가르칠 수 있으니까가 되고 헤리테이지 스테러스 두 번째 이거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학생들은 뭐 이제 한국 가정에서도 이제 가정에 가정인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미국인인데 이제 한국어 관심 있어서 배우는 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인 학생들 백그라운드, 한국 가정에서 온 그 학생들이 가장 더 리소스를 하더라. 더 도움이 많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세 번째 팩터, 테스트 레피티션인데요. 반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반복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다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컨텐츠냐, 프로시저냐, exec 테스트냐에 따라서 좀 뭐 다른 식으로 리피트하는 거죠. 컨텐츠를 리피트 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 만약에 베이케이션 아까 다뤘잖아요. 뭐 방학 때 뭐 할 거니? 했을 때 이 방학에 대해서 뭐 계속 방학에 관한 이런 태스크를 계속 수행하는 거랑 시험을 보는 거죠, 이건. 두 번째는 프로시저인데, 아까 했던 그 프로시저를 보면은, 맨 처음에 저 정보 교환하고, 그 다음에 그 closed outcome 해주고, 그 다음에 written outcome 해줘야 되잖아요. 뭐 그 같은 과정 수행해 주는 거. 세 번째는 exact task, 완전 똑같은 형식, 완전 똑같은 컨텐츠 반복하는 거.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반복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했을 때, 반복했을 때 이제 가장 뭐 이점은 컨피던스, 자신감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less cognitive load. 이제 부담이 안 되는 거죠. 뭐, 첫 번째 레슨은 좀 이제 struggle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레슨은 야, 쉽다. 근데 중요한 건 반복하면 뭐예요? 재미없죠? 그래서 boring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연구가 아직 많이 진행이 안 돼서 뭐 확정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다고 해요. 아, 네. 그냥 여기 있는 그 스크린에 있는 거 좀 읽어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론 한번 내볼게요. 뭐 서머리는 이제 있는데 제가 따로 가져오진 않았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요. 네, 나중에 어떤 연구하면 좋겠느냐. 뭐 이 네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Teacher Development, 그러니까 이전 연구들은 다 좀 학생들의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 교사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두 번째, Integrated Skills Development through Task Performance. 그러니까 뭐 토플 같은 거 보면은 우리가 이제 Integrated 뭐 태스크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걸 보는 게 좋지 않겠 뭐, 듣고, 그 다음에 쓰고, 뭐, 듣고 말하고, 뭐, 그 다음에 뭐, 아니면 듣고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스킬들을 이제 짬뽕 해놓은 거,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좋잖아요. Previous research primarily focused on pronunciation skills, 그러니까 말하기랑 쓰기에 집중 많이 했고, 그 다음에 lower proficiency, 이제 좀, 이제 초보 수준에서만 본 거를 이제 우리는 다른 걸로도 봐야 되지 않나. 세 번째, Technology Mediated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요즘에 이제 테크놀로지가 좀 핫하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앱이나 뭐 여러 방식이 있는데 이런 거에 TBLT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고 네 번째, should go beyond grammar and vocabulary. 문법이랑 이제 단어에만 집중이 좀 많이 되었었는데 뭐 다른 것들도 우리가 봐야지 않겠느냐. 발음이나 아니면은 intercultural competence, 상호가 그 문화 교류 뭐 이런 식 다른 주제도 좀 보자 라는 이제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뭐 잘 정리해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만약에 TBLT 관심 있으면은 이 사이트도 참고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 사이트도 참고하면 좋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끝맺음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발표 통해서 TBLT에 대해서 TBLT와 그 다음에 KSL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